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이제 꽃들이 거의 다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작약이 지난번에는 봉우리만 있었고 조금 피려고 했는데 작약들이 이제 많이 피어 있는 모습이 있어서 요거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약들이 그 해마다 송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정말 많은 봉우리들이 올라와서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약간 연분홍색 작약이고 헛꽃이긴 한데 그래도 색깔도 예쁘고 이게 이렇게 모여서 피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작약들이 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초기에는 작약이 요렇게 한 송이씩만 올라왔었는데 이게 해가 갈수록 이 옆으로도 봉우리들이 올라와서 꽃봉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결 예쁘게 지금 피어 있는데요. 요즘 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정원에 있는데 얘네들도 꽃을 좋아하는지 꽃잎 위에도 앉아 있고 크기는 근데 굉장히 작은 개구리부터 큰 개구리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작약을 오늘 활짝 피워서 보여드렸고요. 클레마티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봉우리만 보였던 그 연보라색 클레마티스가 이제 많이 피어서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연분홍색, 연보라색으로 아주 화사하게 클레마티스 꽃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그 색깔의 클레마티스들도 봉우리가 점점 더 많이 피어서 꽃송이가 많아져서 이 화단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저쪽에 있는 이제 나머지 한쪽에 있는 그 클레마티스는 하얀색인데 걔는 이제 막 피려고는 하는데 아직 봉우리만 커져가고 있고, 그러니까 쟤까지 피면 여기가 굉장히 더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레국화가 지난번에는 파란색만 폈는데 하얀색도 좀 펴 있네요. 이렇게 펴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 여름꽃인데요. 이제 봉우리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름에 피는 가오라 바늘꽃이라는 꽃인데 요것도 굉장히 예쁜데 이제 봉우리들이 여름에 피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다른 송이보다 좀 작게 꽃이 피었는데요. 요건 지난번에 제가 휘무지 삽목을 봉우리가 있는 거를 휘무지를 했더니 아마도 뿌리가 이제 내리면서 영양분이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봉우리 자체는 좀 작아졌는데 그래도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좀 더 내리면 요걸 끊어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이제 요런 색깔의 클레마티스가 또 풍성하게 클 것 같습니다. 얘도 클레마티스인데 엄청 작게 폈어요. 얘도 이제 그 연분홍색, 아주 연한 분홍색 클레마티스인데, 얘도 그 봉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휘무지를 했더니 뿌리를 내리느라고 꽃송이는 작아졌는데, 그래도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면 끊어서 또 다른 곳에 심을 예정입니다. 저희 정원에 두 가지 색깔이 더 펴야 되는데 아직 안 피었는데, 얘는 이제 하얀색 클레마티스입니다. 얘도 조만간 이제 피려고 봉우리들이 많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얘도 이제 하얀색까지 피면 여기가
그 4가지 색깔의 클레마티스가 이 화단에서는 아주 예쁘게 어우러져서 그 아주 화사한 화단을 만듭니다. 알리움이 지난번에 이제 활짝 폈던 것들은 벌써 씨가 맺혀서 무거워지면서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피지 않았던 알리움들이 피려고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모양도 상당히 예쁘네요.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인데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필 꽃들이 이렇게 안에 살짝 보이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쁩니다. 이것도 조만간 피면, 이제 알리움이 기존 건 졌지만 얘가 이제 피면 또 알리움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뒤에 요 작은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루피너스라고 이렇게 종 모양 굉장히 예쁜 꽃이 폈었는데, 이제 꽃이 시들어가지고 제가 꽃대를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작은 꽃대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이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은 작은 꽃들이 또 꽃송이들이 올라온다고 달아주셨던데, 정말 이렇게 작은 송이가 올라오네요. 또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붓꽃들도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색깔의 붓꽃이 있는데, 아직 다른 거는 봉오리만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 하얀색 붓꽃이 먼저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봉오리 모양이 그 선비들이 쓰는 붓을 닮아서 붓꽃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피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아주 예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붓꽃이 있는데 하얀색 붓꽃입니다. 이거는 꽃은 아닌데, 이제 제가 꽃소개를 하다가 이제 마침 여기 지나가는 길에 길목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울긋불긋하게 꼭 단풍이 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홍단풍이라고, 이 단풍은 새 잎이 올라올 때 빨간색으로 올라오는 홍단풍입니다. 그래서 봄에 아주 빨갛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 영상은 찍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빨갛게 올라와서 여기 여름이 되면서 점점 이파리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마치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요. 이게 이제 한여름이 되면은 초록색 단풍잎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빨갛게 단풍이 또 들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색깔이 변하는 홍단풍이라서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홍단풍은 이렇고, 청단풍은 원래 초록색으로 나와서 여름 지나고 가을에 이제 빨간색 그 단풍이 듭니다. 근데 홍단풍은 나올 때 빨간색으로 나오는 좀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릴 꽃은 여기 좀 뒤에 있어서 조금 가려져 있기는 한데요. 여기 꽃이 굉장히 작고 귀엽고 예쁩니다. 솜털같이. 요거는 이파리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연잎광의 달이라고 우리나라 야생화입니다. 저는 이게 이 잎이 예뻐서 심었는데, 줄기도 굉장히 하늘하늘해가지고 잎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은. 그래서 그 잎도 예쁜데, 꽃도 이렇게 봄에 이렇게 예쁘게 펴요. 활짝.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심어 놓으면은 굉장히 보기 예쁜 그런 연잎광의 다리입니다.
지피식물로 많이 심는 송엽국인데요. 이 송엽국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송엽국은 이렇게 찐 분홍색 그 색깔의 꽃이 이렇게 피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한 몇 송이 정도 피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전체 다 꽃송이 봉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꽃이 피면서 굉장히 여기가 화사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피식물로 이렇게 심어 놓으면 보기 싫은 맨 땅을 이렇게 예쁜 꽃이 덮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요거를 삽목을 여기저기 해놨는데 작년에 한 요 정도 되면 조금 무리였는데 지금 봄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삽목이 굉장히 잘 된 나이고 월동도 잘 되기 때문에 보기 싫은 맨 땅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심어 놓으면 아주 꽃도 예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보기 좋습니다. 요거는 그 애기 말발돌이라고 말발돌이보다 좀 작게 자라는 그런 애기 말발돌이입니다. 얘도 이렇게 이맘때 이렇게 하얀 꽃이 저는 막 팝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팝콘 탁탁 터진 팝콘처럼 이렇게 하얀 꽃이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활짝 피어 있으면 여기 또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고요. 얘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크기 때문에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키워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지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예쁜 꽃을 매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 자라서 자꾸 늘어지니까 좀 화단에서 키울 땐 이렇게 옆을 좀 쳐주면서 너무 번지지 않게 쳐주면서 키우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미스기미 라일락이 더 활짝 펴서 더 화사하게 보이고 지금 이 근방은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향이 정말 진합니다. 미스기미 라일락이. 이거는 정말 꼭 키워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라일락보다 많이 크지 않고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뭐 노지 활동도 잘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향이 참 좋습니다. 미스기미 라일락. 튤립이 아직까지도 기특하게 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 튤립을 보고 있습니다. 좀 시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아직 꽃을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들면 저는 이 튤립을 다 잘라줍니다. 꽃대를. 그 옆에는 다 지금 잘라져 있는데 뿌리가 좀 튼튼하게 자라라고 이게 씨가 맺히면 아무래도 씨 쪽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꽃을 보고 예쁘게 보고 시들 무렵에는 이제 잘라주는데 아직 볼만해서 아직 안 잘랐습니다. 봄에는 소나무도 꽃이 펴요. 꽃이 피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찾아보다가 소나무 꽃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제가 봤는데 보면은 요거는 수꽃입니다. 소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핍니다. 이게 수꽃이고 수꽃 다음에 이렇게 새 이제 솔잎이 올라올 그 새 가지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요거는 새 가지들 위에 이렇게 암꽃이 핍니다. 암꽃이 그 분홍색으로 자주색이 좀 섞인 분홍색으로 예뻐요. 동글동글하니 이게 이제 암꽃이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수꽃이 먼저 펴서 송화가루가 엄청 날렸는데 이제 거의 다 날아가고 이 수꽃 요거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 네, 이렇게 수꽃이 먼저 피고 한 열흘 남짓 지나서 이제 암꽃이 펴서 그 송화가루 그 수꽃하고 이제 가루바지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가루바지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솔방울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암꽃이 꽤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고. 그래서 이거 소나무 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딸기꽃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딸기꽃이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그래서 이 딸기꽃도 사실 뭐 딸기를 먹기도 하지만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에 심어놔도 좋은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분에 해서 정원에 심어서 매년 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빨간 딸기가 열리죠. 그래서 꽃을 예쁘게 보고 여기 지금 여기는 벌써 꽃이 져서 딸기가 지금 맺혀 있죠. 여기 커지면서 빨개집니다. 노지 딸기는 그냥 하우스 딸기와 다르게 향도 진하고 달지만 않고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습니다. 맛이 진해요. 그래서 딸기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봄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 봄에 피는 꽃들이 이제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거는 수생식물 중에 하나인데 물카라라고, 보통 수생식물들이 대부분 여름에 꽃이 피는데 얘는 지금 봄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물카라, 보통 카라, 땅에 심는 카라랑 꽃 모양이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얀색으로 이렇게 물카라 꽃이 올라왔습니다. 수생식물도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겨울에 보관만 잘 해주면 이렇게 매년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요거는 페랭이 꽃이라고, 요것도 월동을 잘하는, 노지 월동을 잘하는 그런 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월동을 하고 수순이 다시 많이 올라와서 이제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색깔의 페랭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진한 진분홍색의 페랭이가 이렇게 피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봉오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페랭이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 이 전체적으로 다 꽃이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페랭이가 노지 활동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단 앞으로 페랭이를 많이 심어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 잔디엣지 공사를 하면서 이 앞쪽을 다 삽으로 파내는 바람에 페랭이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올라와서 지금 꽃들을 피우기 시작했고요. 페랭이는 이렇게 작게 크는 페랭이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키가 좀 커지면서 이게 이렇게 꼭 수염처럼 이렇게 꽃볼이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꽃들이 이렇게 피는 수염 페랭이입니다. 이거는 이 수염 페랭이도 굉장히 예뻐요. 이게 봉오리들이 다 피면서 이 전체가 다 꽃이 피면 이 전체가 꽃볼이 굉장히 예쁜 그런 수염 페랭이입니다. 얘도 요지 활동이 잘 되고,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오는 그런 봄꽃. 봄에 피는 꽃인데 꽃이 좀 오래 가고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한번 꽃이 다 핀 다음에 꽃들이 어느 정도 시들었을 때 한번 착 잘라줍니다. 그러면 다시 또 순이 올라와서 꽃을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보면 오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이런 색깔의 페랭이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아직 피지 않아서, 이런 페랭이도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은 노지 활동을 너무 잘하고 관리가 특별히 필요 없는 그런 아주 예쁜 꽃입니다. 자주달개비도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연분홍색으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자주달개비는 이 끝마다 봉우리들이 다 있어서 계속 꽃이 오래오래 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봄부터 시작해서 꽃을 오래 볼 수 있고 노지 활동이 잘 되는 그런 꽃입니다. 이게 다 피면 굉장히 예뻐요. 요거 끈끈이 대나물 풀도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요 끈끈이 대나무 풀이 여기 지금 막 엄청 있는데, 이거는 한번 꽃이 피고 나면 씨가 떨어져서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확 번집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잘 번지는, 씨로 굉장히 잘 번지는 그런 꽃인데요. 근데 꽃이 굉장히 앙증맞고 예뻐요. 이렇게 마치 꽃잔디 작게 해놓은 것 같은, 작은 꽃잔디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꽃들이 확 핍니다. 지금 봉우리들이 다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것들이 활짝 다 펴서 여기가 다 꽃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심을 때 많이 신경을 써서 심어야 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씨가 작년에 몇 개 없었는데 이게 지금 씨가 떨어져갖고 올해는 이렇게 확 번졌어요. 이렇게 번지면 곤란한 곳에는 심기가 좀 어려운 그런 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확 번져도 괜찮은 장소라면 이런 끈끈이 대나물 풀 심으면 참 좋습니다. 요거는 요새 많이 피어있는 불두화라는 꽃인데요. 이렇게 봉오리일 때는 작은 봉오리일 때는 약간 연두색
이다가 이게 이제 활짝 피면 그 꽃 송이가 훨씬 커지면서 거의 하얀색에 가깝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나무에 주렁주렁 무슨 공처럼 예쁘게 매달려 피어 있는 불두아인데요. 이게 그 여름에 피는 수국이랑 좀 비슷하기도 해서 처음에 저는 수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수국은 여름에 피기 때문에 수국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봄에 피는 불두아라는 건데요. 둘의 차이는 잎을 보면은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두아 잎을 보면 이렇게 약간 그 올록볼록한 모양이잖아요. 잎을 좀 잘 보면. 근데 요거 제가 저희 마당에 수국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국이 이제 막 이파리가 올라오고 하고 있어서 그 수국 이파리를 하나를 잘라왔는데 요게 수국이에요. 수국 이파리인데 좀 다르죠, 이파리가. 그래서 요거는 여름에 피는 수국이고 쟤는 이파리가 저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건 불두아예요. 그래서 불두아는 봄에 이렇게 탐스럽게 주렁주렁 나무에 매달려서 피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지금 많이 피었네요.